오늘도 어지러운 이 전국 까는 언니와 함께 현명하게 풀어보는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몰락해 가는 용산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요 근래에 용산을 에워싸고 있는 간신들, 충암파, 계엄파 이런 말들이 많았죠. 이들은 이미 3월 달에 계엄을 준비했다라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었다는 내용들이 나왔죠. 까는 언 영상에 있을 거예요. 한참 총선이 있던 3월 달 그 시점에 명신이는 숨어서 이런 모든 짓을 했었다고 했었죠. 3월 달이 언제입니까? 명신이가 명품 수수 사건으로 칩거했던 시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총선 공천 개입까지 하면서 사고를 치고 있었죠. 명신이가 무서울 게 없었다는 거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충암파 오라버니들 그 간신들이 모두 해줄 거야, 자신을 보호해 줄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겠죠. 그런데 이 계엄이란 건 군부대를 동원한다는 거죠. 군부대를 일으켜야지만이 가능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상 징후군이 보인답니다. 군이 윤석열에게 등을 돌렸다. 그렇다면 윤석열을 버렸다. 이런 내용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군이 윤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다. 군대가요? 예. 자, 처음 이걸 들어보는데요. 잘 봤어요. 예. 최근에 절대 셀래야 셀 수 없는 정보가 새고 있어요. 무더기로. 한남동 경호처장 공간에 특전사 수방사 밤척사령관이 왜 가?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그게 왜? 그것도 비밀리에. 이 정보가 어떻게 나가지? 이건 국방장관도 몰랐던 정보인데. 네.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에 왜 가? 이게 어떻게 새지? 기록에도 안 나오는 방문인데. 그러니까요. 대통령 부부가 성남의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자격대원 쳤다. 질문했던 거. 예. 이게 어떻게 새지? 새지? 군 골프장은 민간인 그때 다 내보내고 마지막에 개인들만 그들만 쳤다고 하거든요. 3부를 만들었어. 한성대 체력단장. 예. 그래서 군 골프장에 3부가 생긴 겨. 예, 원래는 없죠. 없어요. 라이트가 없어요. 잘. 그것도 예. 부천 화재 사건의 그 장례식 날. 네, 그날이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셀 수 없는 정보가 새서 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예. 정보사 블랙요원이 누설됐다는 정보가 어떻게 새지? 그것도 세. 이것도 야당 의원한.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전부 야당이 뽑는 거예요. 예. 이런 특급 기밀들이 줄줄 새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 출처가 달라. 예. 한 사람이 생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세서도 안 되지만 응. 셀 리도 없는 그런 정보들이 야당 의원들이나 다른 데 좀 간다는 거잖아요. 줄줄. 줄줄줄줄. 매주 터졌어. 매주. 잘 들으셨죠? 절대 셀 수 없는 것. 명신이와 윤석열이 그동안 몰래 했던 일들이잖아요. 몰래가 자꾸 요즘 터집니다. 줄줄줄 샌다고 하죠. 군부대, 보안이 철저한 곳. 골프를 치던 그것도 군부대였습니다.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냈는데 모두 셉니다. 귀신같이 샌다는 거죠. 신기하죠. 어디서 셀까요? 불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은 확실히 군이 돌아선 것 같죠. 명신이가 3월에 모든 계획을 준비했다, 완성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계획을 완성하려면 군이 필요합니다. 충암파가 뭐라고? 명신이가 믿는 그 충암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충암파 간신들이 뛰어서 몸으로 막아야 될 판이네요. 군이 돌아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자격자들이 주요 지휘관을 다 맡아버리니. 아니 지금 하참의장이 저 해군 작전사령관을 한 지 1년도 안 된. 그러니까 저기 3스타 진급해서 첩보직에 1년도 안 된 사람을 벼락으로 사성장군 진급시켜 군사열 일이라는 거야. 그것도 좀 납득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자격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무자격자들이. 내용을 그러니까 몰라. 그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정보들을 계속 주니까 그게 구멍들이 생기고 금이 커지고 있고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일 네. 먼저 무너진 집단은 군대다. 군대다. 여기는 확실히 무너졌다. 무너졌다 벌써. 두 번째는 검찰이다. 불만들이 많다. 무자격자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명신이 주변에는 정치의 문외한들이 많습니다. 정치의 문외한 자들만 돌돌 쌓여 있고 간신들로 바글바글하니 이 나라가 이 짝이 아니겠나요? 그러니 군대라고 멀쩡할까요? 윤석열만 봐도 답이 나오죠. 주변에 죄다 인맥이랍니다. 동창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전부 친인척 이들로 모두 앉혀놨다고 하죠. 군대라고 그 짓을 안 했겠냐고요. 현재 군대도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이니 불만이 많을 걸로 보이죠. 군대가 어딥니까? 군대는 서열 사회 아닙니까? 서열 사회고 승진에도 체계가 있는데 모두 뒤집고 지네 맘대로 바꿔 제끼고 잘라내니 명분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르겠냐고요. 불만이 많아서 터질 것 같죠. 사방팔방 현재 불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불만들은 권력의 끈이 떨어지면 쏟아져 나오죠. 현재 용산도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용산뿐만 아니죠. 윤석열, 명신이가 그동안 괴롭히고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서결이는 술 처먹고 명신이는 밤마다 나대니 안 피곤하겠냐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지율이 깡패라고. 현재 지지율이 바닥이 나고 있으니 이제는 불만들이 터져나와 명신이와 윤석열을 향해 치겠네요. 이대로 가면 정말로 윤석열이랑 명신이가 태코로 떠나는 날 많은 게 터지면서 지지율이 지하를 뚫고 갈 듯 보입니다. 윤석열이 이 나라를 접수하니 참 이 나라 총리 또한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 나라의 총리 한독수라는 자입니다. 대통령이 생각보다 못하지요? 대통령으로서 훌륭하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세수 펑크는 얼마였습니까? 지난해는 56조 정도. 56조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56조 세수 펑크가 났는데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총리라는 자가. 경제가 어렵죠? 코로나 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다 망가뜨렸어요.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고 경제를 못 챙기면 총리라도 경제를 챙기고 정신을 차리고 국민 앞에 잘못됐다고 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코로나 때보다도 더 못하다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죠? 내가 기재위를 2년 동안 했어요. 그런 동안 매번 하는 이야기가 기재부 장관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의원님 좀 나아집니다. 나아지기는 뭐가 나아졌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경제도 못 살리고 대통령이 잘하는 게 없어요. 김건희 여사 발언 한번 들어봐 주세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야. 우리 남편은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 남편은 바보다. 총리라는 자가 이렇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면 바로잡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이런 자가 이런 막말을 하죠. 한독수,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치권에는 여러 부류가 있죠. 정치 자영업자라고 하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 자들을 정치 자영업자로 합니다. 국민의 안위와 삶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 예를 들어 국힘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이들은 눈치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권력에 붙어 사는 자들로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에 빠져 있는데 이 와중에도 명신이를 빨겠다고 세탁을 하겠다고 저렇게 빨아제끼는 국힘당을 무엇라 불러야 될까요? 그래도 이런 자들은 뒤에 칼도 잘 꽂습니다. 그때 다른 형태를 보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위협이 오면 그때는 서슴없이 등에다 칼을 꽂는 자들,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한독수는 어떤 부류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독수는 맞춤형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모습과 현재 모습이 다르죠. 너무나 다르죠. 확연히 다르죠. 요즘에 보여주는 한독수의 모습은 정확히 윤석열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죠.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누가 자주 하는 말이죠. 윤석열 정권, 윤석열의 말을 받아 쓰는 기자, 이 나라 언론들이죠. 항상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가짜 뉴스라고 하죠.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호하고 대변하고 포장하고 하는 자들이 현재 언론이잖아요. 이 언론들이 매번 하는 말, 윤석열, 김건희의 비리들이 터져 나오면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자, 한덕수도 이렇게 말을 하네요. 가짜 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애통한 사연은 또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도 여러 슬픈 소식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시민과 언론이 없는 사실을 꾸며냈거나 만들어냈다는 얘기인가? 국무총리의 가짜뉴스 주장이 도리어 가짜뉴스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관계를 넘어 공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무슨 걱정을 왜 하고 있는지 듣고 있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독수 이자의 본 모습을 드디어 보네요. 한독수가 그동안 있었던 정치바닥은 이 정도까지 썩지 않았다는 거죠. 총리 한독수의 모습을 보면 알 겁니다. 정권이 얼마나 썩었는지. 이 나라의 총리는 제 보기에는 정권의 빌부터 사는 자, 권력의 빌부터 사는 자, 권력의 맞춤형, 총리의 자리를 주는 자, 대통령의 권한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독수에 살아가는 방법은 권력에 맞추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신이 똑똑하다, 대단하다 생각하면서 자신만한 사람이 없겠지, 총리는 영원히 내 자리, 그렇게 하면서 권력에 빌붙어 사는 자로 보입니다. 정치 자영업자와는 좀 다른 형태죠. 그동안의 한독수는 이만큼 썩지 않았기 때문에 점잖고 괜찮은 부류로 보였을 텐데 윤석열의 정권에 총리로 앉아있으니 윤석열과 김건희를 대변하는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다음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모습을 보일 겁니다. 한독수는 영원히 총리를 하고 싶어 할 거니까요. 그 다음 정권이 바뀌면은 분명히 맞춤형으로 가겠다면서 그 다음 권력에도 비위를 잘 맞추겠죠.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이런 자, 다시는 총리 자리에 앉아선 안 되겠죠. 현재 이 나라에 일어난 일들 모두 명신으로 시작됐잖아요. 이제 그들을 정리해야겠죠. 이 썩은 뿌리를 뽑아내면 저런 한독수 같은 자들도 사라질 겁니다. 원인을 제거해야 병은 낫습니다.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매일매일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현실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나라를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겠죠. 항상 까는 언니가 얘기하죠. 나라는 국민 것이라고,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의 것이면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보면서 잘 자라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다시는 이런 나라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도 돌아서고 많은 게 터질 걸로 보이죠. 명신이가 체코로 가는 날 몰락의 시작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바로 돌릴 시기가 온 듯합니다. 많은 걱정들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고요. 한가위가 지나면 저들의 몰락을 볼 것이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까는 언니와 함께 현명하게 헤쳐나가 보자고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까는 언니 응원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힘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